지금부터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2019년 통인양백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우리의 고객, 통인양백서, 분석 내용 및 활용 방안, 향후 계획 순입니다. 먼저 우리 고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객은 물론 대전 시민입니다. 대전 시민의 최근 5년간의 인구 변동을 보았더니 약 3%가 감소하였고, 자치구별 인구 분포를 보면 서구와 중구의 약 57%의 인구가 주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로 고객 중 약 42%가 동구와 중구에 주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연령별 인구 및 지하철 이용 고객입니다. 연령별 인구를 보면 대전시가 총 68%가 성인 인구고 13%가 경로입니다. 다음은 유인 고객 및 유인 고객을 나눠보았습니다. 유인 고객은 약 76%, 무인 고객은 24%입니다. 무인 고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무인 대상 고객은 총 24만 5천 명으로 그중 경로가 81%, 장애, 다자녀, 유공순이고,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인 고객의 통행량을 봤더니 경로가 73.9%, 장애가 12.2%, 다자녀, 유공순입니다. 우리 고객들이 사용하는 승차권을 보았더니 개통 초기 때는 토큰형이 약 55%로 카드형 승차권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카드형 승차권이 90.5%로 토큰형 승차권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다음은 카드 종별 사용률을 봤더니 카드형 승차권 같은 경우 후불카드, 선불카드, 교통복지카드가 약 96.6%를 이루고 있습니다. 토큰형 같은 경우는 우대권 7.4%, 나머지는 할인권과 보통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 인근 고객입니다. 최근 5년 세종 계령 옥천의 인구 변동을 보았더니 세종시 같은 경우 5년 전 대비 약 6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인양백서의 제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인양백서는 2012년에 처음 시작하였고 2년 주기로 계속 내용을 추가하고 업그레이드를 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1년 주기로 업데이트를 해왔고, 그리고 2019년에는 분석 데이터를 자동 생성할 수 있는 백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인양백서 조회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통인양백서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그 4가지 카테고리는 통행량, 환승 패턴, 혼잡도 재차 인원, 그리고 이동 패턴입니다. 각각의 내용들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여러가지 요소를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통인양백서 우선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인양백서는 처음에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어디, 우리 고객들이 가장 혼잡한 시간, 우리 고객들이 주 환승 지역은 어디인가, 이런 질문에서 시작되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효율적 운영관리, 광고 마케팅, 교통정책 수립, 안전서비스에 활용한다면 승객 수요 증대, 서비스 향상, 공사 수익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내용 및 활용 방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인양백서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객들은 언제 어디, 연령대별 주 이용 구간, 혼잡한 시간, 주 환승 지역은 어디인가, 그리고 대전 인근 거주 고객은 어떤 패턴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차례차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제 어디. 2019년도 월별 통행량을 전년 대비 비교해봤더니 증감률이 들쑥날쑥합니다. 그 원인으로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통행량 영향을 줄 수 있는 키워드 3가지, 날씨, 명절,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극단적인 얘기를 먼저 들어보면 역대 최고 통행량 5위 중 1위와 3위가 날씨와 관련된 눈이 왔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2위와 5위, 그리고 최소 통행량 같은 경우 전부 다 명절 당일이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관련입니다. 유성 온천 문화축제가 작년 5월 둘째 주에 있었는데 유성 온천역의 통행량을 봤더니 전주 대비 개표가 42%, 지표가 52%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예상되는 행사, 날씨에 따른 선제적 안전조치와 임시열차 운행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령대별 주 이용 구간입니다. 먼저 일반 고객의 주 이용 구간을 분석을 해보았더니 주로 환승이 되는 곳, 그리고 터미널, 상가지역, 인구 밀집 지역 등으로의 이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고객 같은 경우는 오룡에서 시청으로, 서대전에서 시청으로. 다들 알다시피 시청역에는 대전시의 학원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관석과 노원 간의 이동도 많은데 노원역에 학원과 극장가가 있습니다. 휴일도 마찬가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이 고객 같은 경우 관석과 노원에, 그리고 평일과 주말에 같은 이동 패턴을 보이고 있고, 휴일 같은 경우 특이하게도 어린이 고객의 중앙무역 하차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앙무역에 볼거리, 먹거리가 다양하고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무인 고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구와 중구의 경로 고객이 42%가 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내용을 보면 평일과 주말 모두 원도심을 위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광고 마케팅, 장소 선정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혼잡한 시간과 구간입니다. 저희들은 제차 인원, 즉 고객들의 통행량 데이터를 가지고 기차에 몇 명이 탔었는지, 그리고 정원 대비 얼마나 혼잡한지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통행백서 안에는 어느 시간대, 어느 구간이 얼마나 혼잡한지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열차 내 냉난방 가동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겠고, 역사, 공조설비 가동 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환승 지역입니다. 먼저 환승 인원을 가지고 역사별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그 순서는 반석, 유성, 정보청사 순이었습니다. 특히 반석역 같은 경우는 승차 대비 환승 비율이 47.2%로 승차 대비 환승 인원이 거의 반절이 다 환승 인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은 이 버스 데이터와 저희 지하철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 고객들이 어느 정류장에서 많이 오는지, 그리고 우리 고객들이 우리 지하철에서 어느 정류장으로 많이 나가는지를 지도로 그려보았습니다. 환승 분포도인데 여기 분홍색 부분이 유성온천역이고 1번으로 되어 있는 동그란 원이 노원에서 우리 지하철역으로 많이 들어오더라. 그리고 2위는 도안 센트럴시티, 3위는 모건대학교 순이었습니다. 반대인 경우 우리 도시철도에서 유성온천역에서 어느 정류장으로 많이 가는지를 봤더니 마찬가지로 학교, 인구 밀집 지역, 학교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통행량 백서에 보면은 전역사에 대한 이런 환승 분포도와 어느 버스에 그리고 어느 시간대 환승이 많이 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대전시 교통정책 수립 및 고객맞이 캠페인 장소 선정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인근 거주 고객입니다. 먼저 파남역을 보시겠습니다. 파남역 같은 경우 파남역에 유입되는 인구의 순위가 파남 주공 5단지에서 제일 많이 오고 5위는 동구청입니다. 나머지 2, 3, 4위는 옥천군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옥천역으로 또 가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반성역 같은 경우 반성역에서 유입되는 환승 인원 중에 1위가 도담동, 즉 세종시 2생활권과 3생활권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스 정류장들을 이어봤더니 BRT 노선 990번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세종시 2생활권과 3생활권에서의 인구 유출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대전시뿐만 아니라 대전 인근 지역 세종시와 옥천군의 교통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작자 중심의 파일과 책으로 만들었다면 현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자료 분석을 자동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조회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용도를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관점의 차이에 대한 그림입니다. 저희들은 제작자, 그리고 앞에 계시는 분들은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필요하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데이터들은 저희들한테 요구하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